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내일 증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전정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발 리스크가 있었는데 시장은 그래도 안정된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수는 낙폭을 많이 좀 줄였는데 종목을 본다면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뭐 불안감은 상당히 좀 많이 들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방 경직성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은 그 유동 비율 FTSE에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건으로 해서 삼성전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기우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막판에 낙폭을 만회하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저점을 좀 찍지 않았는가. 네, 좀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일단 낙관적으로 시장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내일장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코스피 상단 돌파 조건은. 둘, FTSE 유동 주식 비율 산정 변경. 셋, 달러 강세와 소재 산업재 섹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상단 돌파 조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궁금하네요. 코스피 상단 돌파 조건은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단계적으로 그 환율하고요. 실적건, 실적 전망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괜찮고 사실 몇 기가 활발히 들어오죠. 오늘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을 좀 받아야 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이 들어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 40포인트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잘 체킹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최근 환율하고 한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기업 실적이 확실하게 위쪽으로 치고 가서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라기보다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온 거는 사실 플러스 요인이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이제 원엔 환율이에요. 네, 원엔 환율이 아직도 떨어지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죠.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출 쪽에서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요 원엔 환율까지 좀 돌아선다면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더. 네. 지금은 원달러 환율만 조금 올라가지고는 좀 힘들고 그리고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 건 때문에 환율이 많이 올랐다가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 건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엔 환율도 중요하지만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망치 같은 경우를 그림 보시면 1월, 2월, 3월 걸쳐서 봤듯이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올라오네요. 엔화 가치, 엔화 엔달러 가격이, 그러니까 엔화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얘기죠. 이런 전망치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적으로는 원달러 환율도 좋지만 원엔 환율이 좀 턴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적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환율도 괜찮아져야 되지만은 역시 실적건도 살아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지나가 봐야 하니까 우리가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지난번에 2월 25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트에 보시듯이 아직 하향하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2000포인트 위쪽으로 갔다 다시 내려왔죠. 이거는 제가 2월 25일 차트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다시 2000포인트 근처나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적을 드릴게요. 농동치는 다 아는 그 부분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 특히 엔달러 같은 경우 100엔 선까지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양적 완화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환율의 지금이 고점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서 계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그 변수가 아닐까 싶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이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FTSE 유동 주식 비율 산정 변경입니다. 앞서서 잠시 좀 팁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상장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해서 FTSE가 그 비중을 산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상장 주식 수 중에서도
우리가 유통되는 물량이 있고 대주주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통 주식수 물량에 따라서 그 비중을 바꾸겠다는 거죠. 요번에 그것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한간에는 삼성전자를 결국은 이제 뱅가드에서 그거 보고서 매도를 요즘 많이 해서 주가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퀀트라는 투자자문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면은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시중의 우려와는 달리. 그러나 이제 나머지 뭐 현대차라든가 뭐 현대모비스,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죠. 네. 근데 결국 가만히 보면은 이게 3월 18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중 변화를 보면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이 크지 않은데 너무 우리가 그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하튼 뭐 한국 주식을 이제 리밸런싱 한다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봤듯이 뭐 실질적으로 예측은 뭐 23만 주 정도가 나와야 된다 했지만 내렸다가 턴을 하는 삼성전자 모습을 봐가지고는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 다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 매물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뱅가드 물량이 아니라 FTS의 유동 주식 비율, 이 산정 변경의 영향이다라는 그 관점이신데요. 그 규모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그 상황은 또 아니지 않나 싶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달러 강세와 소재 산업재 섹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사실 달러화로 표시되는 그 원자재 가격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화가 강해지게 되면은 사실 달러화의 투자들을 해외 투자가들은 많이 하면서 원자재 쪽을 대신에 이제 덜 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달러하고 원자재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하니까 달러화에 투자는 하지만 원자재 쪽에 이제 투자는 안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이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듯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네,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좀 짙은 게 달러화 지수고요. 그리고 옅은 회색 부분이 CRB 지수, 상품 가격 지수죠. 근데 정반대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초록색 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CRB 지수는 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 산업재 섹터들이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이라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결국 소재 산업재 섹터의 부활은 이 부분을 달러화가 조금 그 누그러져야 턴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소재 산업재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조금 더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네요. 네네. 자, 이렇게 이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의 유망 업종은 어느 업종을 좀 보시나요? 네, 좀 아무래도 환율이 이러니까 그 수출주에서 좀 벗어난 쪽으로 이제 봤습니다. 뭐 사실 IT 부품 쪽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에서 한번 헬스케어 쪽을 한번 봤습니다. 네, 요즘 뭐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종목군들이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1단계적으로 뭐 헬스케어라고 한다면 올해 신정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가 지금 현재 1분기는 공백이고 2분기 때부터 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좀 잔존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헬스케어 쪽이 차라리 이런 쪽에서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요즘 잘 아시다시피 뭐 해외 쪽에서도 성형하러 오죠. 한국으로 성형하러 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오고 뭐 미용이라든가 성기능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 되고 있고 또 사실은 따지고 보면 IT하고 이제 융합 관계도 헬스나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의 내일장 공략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내일 공략주는 좀 가벼운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유비케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메디슨 사내 벤처로 이제 출발을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신정부 모멘텀이라든가 융합 정책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지금
재무적으로 괜찮아요. 네, 무차익 경영을 펼쳐가고 있고 또 SK그룹의 후광 효과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IT 쪽에 뭐 SK텔레콤하고 뭐 융합을 한다든가 그런 건의 모멘텀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비케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양보를 만들어내면서 시세를 내뿜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펼쳐졌어요. 이런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목표는 좀 원대하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목표는 원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4,000원 선 정도를 좀 보고요. 지난 금요일에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체크를 못하고 왔어요. 오늘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까지 뒷받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매수가는 3,400원 선 정도. 손절가 라인은 대신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3,200원 선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좀 물량을 좀 산 것으로 들어왔습니까? 나타나고 있네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위쪽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표가 4,000원, 손절가격이 3,200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정현 전문가와 내일 시장의 공략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대한 그런 추세의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을 위쪽으로 많이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 갖고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